음악 하지 마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쵸. 근데 북미에서는 전혀 반대예요. 돈도 굉장히 많이 벌 수 있고 오퍼튜니티도 굉장히 많고. (1억) 넘을걸요? 단 하루도 빼지 않고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한국일보 캐나다는 토론토를 중심으로 국내외에서 활약 중인 한인 지휘자 서희삭 씨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휘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휘자 겸 심사위원 겸 피아니스트 겸 피아노 선생님 겸 음악인 서희삭입니다. 반갑습니다. 직함이 정말 많으시다. 8살 때 이렇게 지휘하던 사진이 하나 있어요. 오, 네. 초등학교 3학년 때였는데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처음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성취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또 하고 싶다. 저 지휘자가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그러면 피아노를 한번 해봐라. 그때 이제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좀 어머니가 좀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세종문화회관 막 이런 데 데려가셔서 많이 들려주셨어요. 알지도 못하고 막 따라갔는데 한 번은 막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정신을 놓고 이렇게 보다가 다 끝났는데 너무 짧다. 더 듣고 싶다. 진짜 이게 음악이 사람 마음을 이렇게까지 건드릴 수 있구나. 나도 저렇게 연주하고 싶다. 캐나다로 이주는 언제 하셨나요? 제가 13살 때 여기 로열 컨서버토리 프로그램을 참석하려고 유학을 오고 이민을 오게 되었어요. 네. 이게 음악 때문에 오게 된 것 같아요, 캐나다도. 불안했던 시기에 이민자로서 너무 13살 때부터 항상 여기서 연습하고 있으면 적어도 그런 감정을 잊어버릴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피아노 막 치고 있으면. 그래서 지금도 이 컨서버토리 자체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 네. 트랜지션 보이시나요? 제가 처음 캐나다 왔을 때는 올드한 빌딩밖에 없었거든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저는. 와, 이렇게 크게 피아노를 위에다가 전시해 놓으셨어요. 예전 바이올린 그 끝에 고전 악기들, 너무 특이해요. 바이올린이랑 흡사하게 생긴 네. 악기들도 있고, 연습실을 이렇게 밖에 만들어놔서 네. 사람들이 커피 한잔 하면서. 와, 저기서 연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기 피아노가 없어가지고 진짜 멋있어요. 저번에 한번 트럼펫 이렇게 연습하는데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RCM 학생들이 아무래도 수준이 높거든요. 여기는 이제 카페고 휴식 공간, 만남의 광장이죠. 저기가 옛날 피아노입니다. 이분은 낭만파를 대표하시는 작곡가 중에 한 분이죠. 쇼팽과 동시대 인물로 쌍벽을 이뤘던. 쇼팽은 살롱 콘서트라고 작은 한 40-50명 정도로 하는 걸 좋아했다면은 이분은 이제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 사람. 앞에서, 그래서 곡 자체도 보면은 굉장히 플래시하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제 쇼팽은 조금 더 인티밋하고. 저희가 흔히 아는 악보, 그 악보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졌던 노테이션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 전에는 이제 모든 음악들이 다 lost 됐죠. 여기는 이제 코너 홀입니다. 저도 이곳에서 연주를 했었는데요. 캐나다 최고 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느꼈던 거는 아무리 작게 쳐도 그 소리가 제일 뒤에 있는 사람한테까지도 전달이 되는 너무 좋은 홀인 것 같아요. 토론토에 계시다면 추천드립니다. 날씨 좋을 때는 여기 발코니로 나가셔서 이런 데서 예술이 잘 나오죠. 중고등학교 때 단 하루도 빼지 않고 그냥 와서 막 연습을 많이 했던 기억이 있어요. 쉽지 않았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무한도전 봤거든요. 한 주에 한 번 나오잖아요.
막 열심히 살다가 그런 거 한 번씩 보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좀 낙이었던 거예요. 음악으로도 좀 그런 낙을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항상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곳은 마절레니 홀이라고 네. 제가 어렸을 때는 여기가 제일 큰 콘서트 홀이었었어요. 네. 오, 와, 너무 예쁜데요? 네. 진짜 여기서 연주 엄청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커널홀이 제일 크잖아요. 네. 어렸을 때는 여기가 유일한 홀이다 보니까 네. 정말 너무 많은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감회가 남달라요. 전 왜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공연장은 무대에서 여기를 바라봤을 때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맞아요. 패컬티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떤 룸에서 가르친다는 게 스케줄로 나오는. 오스카 피터슨 모르시나요? 알고 있다고. 압니다. 연습실 기다리는 곳. 여기서 막 한없이 앉아서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씩 기다렸다가 여기는 이제 연습실. 레슨실이기도 하고요. 네, 노래 소리가 막 들려오는. 네. I'm Michael Berkowski and I'm piano faculty at the Royal Conservatory of Music. I think I met him randomly during on my lunch breaks. You know, sometimes they say with friends you meet and you know that you'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even though you don't know the person. Yes, we briefly chatted and then we realized we have a lot of things in common. Mainly amongst them is that we're both graduates of Juilliard. That was the first thing. The second thing that binded us is our love for Kamjatang. I thought you were going to say like passion for piano. Oh, piano is second. No. A lot of our students and alumni have been winners of very prestigious competitions. The Chopin competition, for example, we had 2 alumni from the program who've been prize winners there. One of them was a former student of mine, JJ Bui. For me, the Royal Conservatory these days represents the leading educational institution, not just in Canada, but in North America, and its reach is becoming quite global. This is the Brahms Hungarian dance number 5. This dance made Brahms a lot of money. You know, over the years, music really became something that helps me to build friendships. It's fun sharing music with people who you don't have to practice too much. Just come and have fun. 야, 그냥 숨소리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템포를 원하고 어떤 프레이즈를 원하는지 알 수 있구나. 음악으로 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만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아 오셨는데요. 힘든 시절도 있으셨나요? 어느 순간에 제 목표가 국제 콩쿨에서 1등 하는 거 이렇게 변했어요. 콩쿨이라는 게 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치 다인 줄 알고 그것만 향해서 달려오다가 뛰는 자 위에 나는 자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 디프레션도 많이 왔었고 근데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끝까지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계속 노력하다 보면은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거구나. 얼마나 그냥 노력을 해서 얼만큼 나아질 수 있는지는 나한테 달린 거예요. 누구를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구나, 결국에는. 임동혁 피아니스트와 인연이 되게 깊으신 것 같아요.
퀸 엘리자베스에서 만나고 쇼팽에서 만나고 나중에는 그 친구가 또 줄리어드로 오더라고요. 음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네. 콩클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렇게 계속 겹쳐서 만나서 이제 제 소개도 좀 하게 되고 넌 날 모르겠지만 난 널 안다. 제가 한때는 막 질투했던 또 지금은 또 선망의 대상 제가 계속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 왜냐하면 항상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항상 앞서 있었어요. 넘사벽이라 그래야 되나?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왜 이 친구를 넘어서지 못하지? 이런 마음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더 같이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나도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동혁아 날 기억할지 모르겠다. 우리 줄리어드에서 만나서 술 한잔 같이 하던 게 엊그제인 것 같은데 열심히 항상 하고 건강해라. 보고 싶다. 조성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another 레벨이죠. 뭐. 모차르트와 살리에리 막 이런 스토리 막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살리에리라는 큰 피아니스트가 있었었는데 네. 음악가가 이제 어느 날 모차르트라는 젊은 신동이 네. 타운에 딱 들어왔는데 막 이 사람이 작곡하는 모든 게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보다 나이는 한참 어린 사람이. 그런 걸 웃으면서 이제 봤는데 조성진 피아니스트를 보면 살짝 저보다 한참 이제 나이는 어린데도 막 음악적인 이 언더스탠딩이라든지 플레잉하는 컨트롤이라든지 그거는 제가 들어도 막 이해할 수 없는 네. 나이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배움에서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데 나보다 더 앞서 있다. 그럼 저는 그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어려서 배우지 말아야겠다. 그건 오히려 내가 나의 배움에 브레이크를 거는 건 아닌가. 프로분들도 혹시 실수를 하시기도 하시나요? 콩쿨이나 이런 데서. 해요. 다 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무대 딱 올라가면은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거든요. 네. 틀려도 계속 넘어가야 돼요. 프로이면 프로일수록 듣는 사람이 몰라요. 아주 자연스럽게 작게 무대에서 내가 얼마만큼 완벽한 척을 아무도 모르게 척을 네, 적어도 돈 주고 연주 들으러 온 관중에게는 틀렸네 이런 느낌은 없게끔. 수술 집도하는 의사들이 미스테이크를 하면 안 되겠죠? 그게 연주할 때도 필요하거든요. 집중력 있잖아요. 네. 단 하나의 그 미스테이크도 용납되지 않는, 특히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진짜 중요한 스킬 중에 하나죠. 어떤 피아노가 제일 좋나요? 브랜드나. 국제 콩쿨 같은 데 가면은 마지막 파이널 라운드에는 피아노가 막 한 10대, 8대 있어요. 그러면은 피아니스트들한테 쳐보고 너가 마음에 드는 걸로 고르라고 해요. 대박. 야마하가 네. 이제 조금 굉장히 좀 이렇게 reliable한 브랜드, 큰 컴플레인이 없고 네. 가격 대비 정말 성능 너무 좋은 거 있잖아요. 1억 넘을걸요? 네. 완벽하거든요. 리스폰스가. 근데 다음 레벨이 독일제들. 스타인웨이 앤 선이라고 이제 독일 사람들이 그 크래프트맨십이 또 네. 남달라가지고 굵다 그래야 되나? 네. 음색이. 그리고 야마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밝은. 그리고 파찌올리라고 이제 이탈리아 브랜드가 있는데 네. 그거는 또 이제 스타인웨이보다 더 비싸요 보통. 그래서 제일 위급 피아노 중에 하나인데 부센도르프하고 그 피아노들은 반반 갈리는 것 같아요. 똑같은 회사에서 나오는데도 누가 만들었냐, 어떤 사람이 어떤 우드를 썼느냐, 어떤 공정을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파치오 5개 찍어내도 다 틀리니까. 그래서 호로비츠 같은 그 옛날 피아니스트는 네. 자기 피아노를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나는 내 피아노로만 연주를 하겠다. 이 사람 연주 듣고 싶으면은 피아노 shipping fee까지 내야 되는 건데 사실 뭐 피아노 shipping fee야. 이거 뭐 그분 모셔오는데. 네, 뭐 세계적인 대가 연주 듣는데 no problem이죠. 아무것도 아니죠. We talked about this before we began. 이번에 소래 청소년 오케스트라 공연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나요? 1년째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또 이렇게 음악을 준비하는 거에 정말 너무 감동을 받았고 선생님으로서 더 이렇게 잘 이끌어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게 이 친구가 이렇게 하면서 너네 이렇게 쳐다보더라. She was looking at you guys as if I wanted to talk to you. Only one. 소래 오케스트라는 한국 청소년 오케스트라이고요. 25주년 애뉴얼 콘서트로 알고 있고
좋은 음악가로 또 키워낼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아서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제 어렸을 때 모습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래도 항상 이제 연습 때는 부족함을 느끼죠. 왜냐하면 이제 전공하는 아이들도 아니고 하지만 전공자들이 한 그런 소리를 막 원하는 거니까 쉽지 않은 거 아는데 그래도 잘 따라와 줘요. 저도 피아노 학원을 어릴 때 다녔거든요. 대부분 되게 엄격하시고 많이 혼내시고 그러셨는데 이게 만약에 딱 봐도 연습을 해왔는데 네. 아직 곡이 힘들어서 잘 못해요. 네. 그거 하고 연습을 하나도 안 하고 와서 못 치는 거랑은 네. 딱 보면 알거든요. 이게 손 모양만 봐도.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에 조금 화가 나는 게 한 주에 한 번밖에 안 만나는데 한 주 동안 계속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네. 레슨 전에 조금 이렇게 한 그런 티가 나면은 좀 이렇게 이모셔널리 굉장히 진심으로 대해줬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오늘에서야 제가 혼났던 이유를 깨달았네요. 다 티가 났구나. 작년부터 80년 역사의 키와니스 뮤직 페스티벌에서 심사위원을 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역사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키와니스 콩쿨 나갔었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네. 저희 선생님도 나가셨었고 선생님의 선생님도 심지어 나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와, 대박인데? 그 정도로. 다른 데 앉아있는 거잖아요. 학생이었었는데 저는 테이블 반대쪽에 앉아서 심사하면서 좀 감회가 새로웠어요. 또 굉장히 짧잖아요. 심사라는 게 사실 레슨이 아니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사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주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세대 음악가들의 교육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너무 중요한 게 학생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같이 동료로서 막 심사도 하고 연주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보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연습도 힘들지만 이 무대에 딱 섰을 때 떨리잖아요, 우리 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막 콩클이라든지 무대 경험을 할 수 있으면 시켜주려고 하고 살다 보면 그런 막 떠는 순간 있잖아요. 너무 막 많죠. 잡 인터뷰라든지 네. 그때 이렇게 떨지 않고 딱 이렇게 정신력. 너무 좋죠. 정신력에. 예. 많은 예술가들이 이제 자기 재능에 낙담할 때가 참 많잖아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냐면 제가 음악 학교 나오면서 정말 많은 음악인들을 봤는데 10명 중 7명은 더 이상 음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근데 조금 더 믿고 기다리시면은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끝이 장대하리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괜찮아요. 어떤 막 어머니들은 음악 하지 마라 막 이러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미에서는 아트라는 게 일단은 기술이고 내가 어느 정도 악기를 다룰 줄 알고 음악적인 지식이 있고 어느 정도 레벨이 있으면은 전혀 반대예요. 돈도 굉장히 벌 수 있고 오퍼튜니티도 굉장히 많고 또 무엇보다 너무 좋아요, 진짜. 음악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큰 복인 것 같아요. 아직 제가 피아노에서 지휘자로 트랜지션하지 한 횟수로 6년, 7년밖에 안 돼서 많이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에서 지휘해보는 그런 꿈도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은 나아진 음악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